네, 승무원의 입장에서 가장 근무하기 좋은 항공사는 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국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항공사가 있습니다. 조금 굵직굵직한 항공사만 생각해봤을 땐 한 8개 정도가 우선적으로 떠오르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프레미아,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렇게 총 8가지. 물론 또 다른 항공사들도 있지만 현재로선 이 항공사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은요, 이제 실제 현직자 혹은 전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종합한 의견 데이터들을 모아서 가장 승무원으로서 근무하기 좋은 항공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물론 저의 주관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실제 각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그 여러 승무원분들의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객관적인 정보 혹은 그들의 주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니까요. 무조건 저의 의견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도 근무해보고 듣는 게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반화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어떤 조직이든 사바사 그리고 케바케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별로 베이스마다도 문화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주항공으로 치면 서울과 부산의 문화가 좀 다를 수도 있듯이 이제 실제로 현직자 인터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정보들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스튜디오 테디 정규 과정에서는 이런 현직자 인터뷰를 7주차 수업 때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제 스튜디오 테디가 이제 19기가 이제 3월에 개강을 하고 또 20기가 6월에 개강을 하는데 이미 두 기수 모두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해줘서 이미 거의 마감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업의 어떤 퀄리티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항공사 대한항공입니다. 명실상부 1위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사죠.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져요. 그쵸? 자, 우선 장점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국내 최고의 항공사라는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근무하다 보면 이 느낄 수 있는 소속감, 자부심이 꽤 큰 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장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해외 도시에서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떤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어떤 급여적인 부분도 실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그래도 가장 타 항공사보다는 많이 받은 편이라서 어떤 안정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진급 적체가 그래도 타 항공사들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물론 여기도 이미 적체는 심화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진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덜한 편인 것 같고요. 또 다양한 항공기 기종을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승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에도 굉장히 좋죠. 이코노미, 프레스티지,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1등석까지 또 서비스의 어떤 전문화 프리미엄 서비스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도 장점이고요. 회사 복지도 가장 다양한 편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비슷하지만 이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칼 아파트 이렇게 주거 지원까지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꽤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겠죠.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 보수적입니다. 회사의 역사도 길고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조금 조직적인 분위기에서 움직이는 유기체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까진 어떤 보수적인 문화가 팽배하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요. 대한항공만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사실 대형 항공사의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에티하드, 카타르,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들 자유로울 거라 생각하지만 보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수직적인 업무 문화도 사실상 조금 강한 편이다. 물론 타 항공사들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이게 워낙 인원도 많이 근무하고 경력이 높은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수직적인 게 거의 버티컬이 정말 넘사벽 그리고 스케줄이 너무
너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밤샘 비행뿐만 아니라 국내선 노선도 다양하죠. 그리고 장거리 노선도 많기 때문에 이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한, 그리고 시차 적응 플러스 새벽 비행, 밤샘 비행 이렇게 좀 섞여버리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퇴사 이유 1위가 아마 체력적인 부분일 텐데, 이러한 부분이 타 항공사들도 비슷하겠지만 체력적인 힘듦이 가장 크다라는 거. 이제 급여가 높은 만큼 이제 비행 시간도 많은 편입니다. 또 한편으론 이제 딱 비행만 시키기 때문에 본인의 끼나 어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적어요. 그리고 인원이 워낙 많으니 수천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어떤 어피어리언스 규정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이죠. 제가 실제 근무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비하면 규모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2등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유일한 FSC이기 때문에 타 항공사들과는 차별화된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과 조금 비슷해요. 장점 자체가 다양한 노선 기회 있고요. 해외 스테이션 경험 다양하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장점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비행에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대한항공도 그렇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더 똘똘 뭉치고 좀 가족처럼 더 챙겨주는 문화가 있긴 합니다. 이 업무적인 문화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딱딱하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은 여기 조금 따뜻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도 뭐 동종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장거리 비행을 많이 가니까 높은 편이고요. 일반석, 비즈니스, 그리고 뭐 퍼스트 클래스까지 교육을 듣고 해당 비행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고, 수직적이긴 하나 그래도 조금 대한항공보다는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사실 이전에는 이게 훨씬 더 강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적어지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직원들을 좀 챙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특화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끼와 그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와 환경이 있다는 것 또한 저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요, 일단 진급 적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대리가 되기도 어려운데 과장되기는 정말 어렵고요. 차장되는 건 뭐 하늘의 별 따기다. 물론 뭐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FSC 중에서는 좀 아시아나가 이 부분이 좀 큰 편입니다. 제가 퇴사를 고민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기도 하고요. 또 회사의 재정 상황이 조금은 힘든 편이에요. 그쵸? 통폐합이 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한항공과 비교하는 손님들도 많아서요. 좀 제공되는 물질적인 서비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컴플레인을 거는 고객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다라는 거. 어피 규정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완벽하게 프리한 것은 아니에요. 자유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자율은 준 상태다. 이제 세 번째는 HSC Hybrid Service Carrier 에어프레미아입니다. 주식으로 치자면 신예의 주식과 같은 떠오르는 항공사이죠. 실제 항공사의 성장 속도가 아시아나항공이 처음 이렇게 성장했던 그 과정도 굉장히 닮아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제 LCC 항공사보다는 급여가 높은 편이죠. 장거리 비행을 가고 퍼디움이 나오니까. 퍼디움은 해외 체류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거리 비행도 많다 보니까 타 LCC 항공사보다는 출근 횟수가 훨씬 현저히 적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덜한 부분 중에 하나죠. 또 신생항공사이기 때문에 진급 적체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물론 이건 점점 바뀌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장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땐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기회가 상당히 열려있는 편이다. 그리고 보잉 787 드림라이너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승무원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탑승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프리미엄 이코노미라고 하는 비즈니스 클래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차별화된 서비스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고요. 본인의 끼와 재능,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LCC의 특징을 좀 따서요.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좀 실현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기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직적인 문화는 조금 덜한 편일 거예요. 하지만 또 없진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또 기존에 이제 경력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또 대부분 타 항공사, 이제 뭐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이런 곳에서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직적인 문화를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FSC에 비하면 훨씬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제 신생항공사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죠. 이 회사의 어떤 성장과 성공에 대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근무 환경이 사실 좋아요. 지금으로서 친다면 가장 근무하기 좋은 항공사가 에어프레미아죠. 스케줄도 되게 좋고 스테이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히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가지고 노선이 많아지게 되면서 직원들이 쥐어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누렸던 것들이 이제 점차 잃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직원의 수가 적다 보니 또 다양한 업무에서 승무원들의 역할, 업무를 좀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수고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인지도가 낮아요. 에어프레미아 승무원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에어프레미아가 뭐냐, 그리고 아직까지 취향지가 적으니까요, 해외 스테이션의 어떤 다양함이 부족해요. 갔던 곳 계속 가면 별로예요. 뉴욕 같은 경우도 처음 갔을 때 뉴요크지 계속 가면요 그냥 욕입니다. LA도 처음 갔을 때나 그냥 로스앤젤레스지 계속 가면요 LA입니다. 헬이라고 해서. 자, 그리고 네 번째 진에어입니다. 이제부터는 뭐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LCC에서는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기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한 번도 채용을 진행해보지 못한 항공사라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LCC 항공사 중에서는 이제 급여와 복지가 좋은 편입니다. 한진 계열이고 또 대한항공 관련된 어떤 항공권 탑승 이용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편일 것이다. 또 LCC 중에서는 또 스테이션이 또 다양한 편이기도 하고요. 또 보잉 777 같은 대형 기종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닭장처럼 좁아서 승무원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고객도 불편한데 그래도 보잉 737, 에어버스 321 소형 기종만 있는 것보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부산 베이스와 같이 지방 베이스가 있다는 것 또한 지방러들에겐 장점이죠. 하지만 또 이제 단점은 LCC인데 수직적인 문화가 아직까지 있을 겁니다. 왜? 모회사가 대한항공이 있으니까. 또 국내선 노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별론데요. 이게 이제 근무가 힘들어요. 국내선이. 여러분들 비행기는 태우면 가는 거야 어떻게든 가는데 태우고 내리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선은 3번, 4번, 5번까지 비행을 하루에 해야 될 수도 있어서 힘들다. 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안 돼 있으니까 또 다양한 어떤 끼와 재능을 펼치기에는 좀 제한적이고요. 어피 규정이 좀 빡센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장은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이제 5번째, Happy T-Way, It's Yours. 이 문구가 잘 어울리는 T-Way 항공입니다. 이 직원들 간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항공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최근에 입사한 저희 학생들이 그래도 대부분 굉장히 만족해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장점은 그래도 좀 수평적이고 그래도 가족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크다. LCC 항공사지만 항공안전훈련센터가 굉장히 잘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나의 안전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LCC 항공사들이 모회사에서 받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위탁 교육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T-Way는 T-Way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죠. 실제 이제 플라이 강원 승무원들이 T-Way 항공에 와서 훈련을 받은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 또한 T-Way 항공만의 장점이다라는 거. 대표님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런데 대표님의 마인드가 그래도 좀 수평적으로 하려는 열린 오픈 마인드를 많이 보여주시는 편인 것 같다라는 거. 정홍근 대표님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이 진짜 많이 바뀐 거래요. 수평적인 거. T-Way 항공도 원래는 전형적인 수직적인 문화가 있었는데 이걸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어피 규정도 국내 항공사 중 최초로 자유화를 시켰잖아요. 진짜 탈색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파격적이다.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피스 잡이라고 해가지고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력들, 행정 승무원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내 전공을 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LCC 항공사지만 에어버스 330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고 또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있죠. 그래서 업무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좀 다양하고 장거리를 갈 수 있으니 스테이션도 LCC에 비해서는 꽤 다양한 편일 것 같고요. 대구 베이스, 부산 베이스, 지방 베이스가 있는 것 또한 장점이고요. 청주까지 있네요. 또 단점을 또 빼놓을 수 없을 텐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기내 유상 판매가 정말 많아서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다양한 어떤 콜라보도 많이 하고 판매되는 상품들도 T-Way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LCC 항공사의 고충이긴 한데 정말 뭐 컵라면 너무 많이 사드세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LCC 항공사의 가장 힘든 점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업계에서 이제 동종업계에서 급여가 높은 축에 속하진 않는다라는 거. 평균 정도? 평균 조금 밑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퍼듐이 나오니까 이제 밑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장거리 비행으로서 완화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6번째는 제주항공입니다. 바로 뉴 스탠다드, 새로운 기준의 표본이죠. 자, 장점은 어느 정도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입 승무원들이 좀 잘 적응하고 또 막내라고 후배라고 주눅만 들게 하지 않도록 여러 문화들을 직접 새롭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근무 휴업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절대 이제 막내가 먼저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있던데 사실 이제
아시아나항공 다닐 때는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뭐 수업 시간이 1시면 최소 1시간 반 전에 와서 막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열심히 하는 신입이다 라고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부담이거든요. 수업하고 나서도 2시간이 넘어야 그 과정이 지나야 승객들이 탑승하니까 사실 좀 시간 낭비죠.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항공기가 또 단일 기종이라서 업무 습득이 좀 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폼이 너무나 예쁩니다. 그쵸? 그건 뭐 팩트 반박 불가죠. 그리고 부산 베이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러들에게는 좋죠. 급여는 뭐 평범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인 단일 기종이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성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지만 승무원의 입장에서는 좀 단조롭다라는 거. 장거리 노선이 현재 없어요. 그쵸? 기내 유상 판매가 힘들 거예요. 제주항공도 잔망 루피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많이 하잖아요. 안에 유상 판매하는 이제 음식 종류도 되게 많아서 저도 궁금해서 이것저것 사 먹어보게 되던데 그런 부분들이 승무원의 입장에서는 힘들다. 자, 7번째 에어부산입니다. 자, 지역 거점 LCC 항공사 중 최강자죠. 부산과 경남을 대표하는 항공사, 의리 있는 부산아이가 에어부산, 부울경 지방권에 있는 사람들에겐 최고의 항공사입니다. 친정, 본인의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죠. 결혼을 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일을 병행하는 게 좀 가능하죠. 친정, 시댁이 좀 근처에 있다 보면.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김해 공항이라서 항공기 탑승까지의 스트레스가 좀 적어요. 이게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지만 특히 탑승동 이제 굉장히 멀어요. 공항에 들어가서 그 탑승동까지 가는 것만 해도 3-40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피곤한데 부산 김해공항은 작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멀어도 10분이면 땡 도착해요. 가장 끝 게이트까지. 그게 또 굉장히 장점이지 않을까. 본사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요. 가장 큰 편이에요. 대박이죠 이거는. 또 다양한 특화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또 에어부산 프렌즈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유튜브 채널 에어부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또 어느 정도 친근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그리고 경남권의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지방 사람이면 가족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도 좀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장점 중에 하나가 아시아나항공 직원 티켓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사실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는 그냥 본 항공사의 티켓밖에 사용을 못해요. 직원 티켓을. 그렇지만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같이 모회사가 FSC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 게 너무 좋다라는 거죠. 단점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기수 문화가 있기 때문일 것 같고요. 또 워낙 또 역사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위에 선배님들이 경력이 좀 높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수직적인 문화가 아직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폼 색깔이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타지, 서울, 경기권의 사람들이 입사했을 땐 좀 외로워요. 인천 베이스가 있긴 한데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또 비행기 기종이 다양하진 않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321 네오 최신 기종을 도입하긴 했더라고요. 지방 사람들 사투리 고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곳에선. 또 급여는 조금 뭐 평균보다 아쉬운 부분, 그리고 또 진급 적체가 여기도 좀 이제 꽤 심한 편입니다. 왜냐면 LCC 중에서도 좀 연차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자, 그리고 8번째는 에어서울이죠. 이제 금호그룹의 두 번째 LCC 항공사. 요즘 이제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핫해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장점은 아시아나항공 직원 티켓 사용 가능하고요. SNS와 또 방송 출연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이 항공사는. 그래서 조금 내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좀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국내선 노선이 좀 많지 않은 편이에요. 조금 가족적인 분위기. 왜냐면 인원이 좀 적거든요. 지금 항공사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적습니다. 비교적 좀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인 것 같고 올투게더 문화가 없습니다. 올투게더가 뭐냐면 모두 함께 뭐 좀 해야 되는 문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아직 뭐 FSC에는 있을 수도 있긴 하겠다. 단점은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항공사 중에서 어떤 재정 상황이 좀 불안정한 항공사 중 한 곳이고요. 소형 항공기로 인해서 이제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스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노선이 좀 다양하진 않은 편이죠. 아무래도 기수 문화가 있으니까 또 보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도 없고 단점만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보면 항공사들마다 이런 특징이 있지만 승무원이라는 직업적인 특징과 또 환경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 여러분들 돈을 받고 일하게 되면 사실 엄청 편하고 장점이 너무 많고 복지가 정말 흘러 넘치지 않는 이상은 단점이
미리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입사에서도 투덜투덜 단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내가 이 원했던 이 직업에 대해서 좀 만족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FSC 둘 중에서 한 곳을 가야 된다면 추구하는 가치관마다 다르겠죠. 야망이 있고 정말 멋진 곳에서 근무하고 싶다. 대한항공 가는 거고요. 조금 따뜻하고 조금은 그래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때는 아시아나항공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진급에 대한 욕심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또 에어프레미아에 좀 빠른 기수로 들어가서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또 부산에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에어부산도 제가 합격했었잖아요. 에어부산에 예전에. 그래서 근무를 했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상황, 가치관 이런 장단점들을 잘 비교해서요. 마음속에 1순위, 2순위, 3순위, 0순위 항공사 만들어서 올해는 여러분들 채용이 뜨는 곳들이 꽤 있으니까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이 좀 합격을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